목민자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인가? 백성이 목민자를 위해 있는 것인가? 신영국 전 문경시장의 지방자치 경험을 담은 책 서울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전국 유명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장을 지낸 신현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무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만 요즘 공무원 사회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사기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조직을 18부 5처 17층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정보통신부를 신설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했습니다. 필요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추세가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조직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상당히 큰 편입니다. 미국과 일본과 비교해도 우리 조직이 비대합니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15개 부처, 디파트먼트로 되어 있죠. 일본은 13개 부, 성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업무 때문에 세종청사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세종청사에는 국무총리실을 포함해서 12개 부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느낀 게 우리 공무원 사회가 모두에 말씀드리지만 분위기가 좀 묘한다 할까, 이상교류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심상치 않게 느꼈습니다. 공직사회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뭔가 변화가 올 텐데 경직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먼저 승진하면은 빨리 나가야 되고 옛날처럼 산하기관의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승진하려고 노력도 안 하는 것 같고, 또 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뭐랄까, 그 감사를 받고 수사를 받는 이러한 불합리할, 이런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적당주의, 보신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제가 공무원 할 때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야근을 밥 먹듯이 했고 주말도 거의 저 생각으로는 거의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월급 많이 받은 건 아니지만은 공직자로서 보람도 있었고 또 긍지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환경부 A씨는 행시를 해서 환경부에 들어와서 19년을 근무해서 정말 고속 승진해서 1급 공무원 사회의 꿈인 관리관까지 승진을 했는데 얼마 전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A씨의 나이가 이제 금년이 50입니다. 고시하고 열심히 인생을 바쳤는데 아마 애가 둘인데 전부 고등학생이고 또 19년 하다 보니까 1년 모질해서 연금도 대상이 안 된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무리한 감사 수사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사 수사하면 어떻습니까? 일한 사람, 일 열심히 한 사람이 감사도 받고 수사도 받습니다. 일 안 하면 감사 수사 받을 일도 없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매년 10월 달 9월 말 되면은 국정감사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2년마다 감사원의 정기감사, 게다가 사안별로는 또 특별감사까지 받습니다. 김영란법까지 생겨가지고 골프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밥 먹는 것도 함부로 못 먹는다고 그렇게 하소연들 합니다. 심지어는 친구 만나는 것도 신경 쓰인다고 얘기합니다. 최근 또 공수처까지 생긴다고 하니 공무원들은
사면초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가 이제 6개월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문 TV 봐도 새로운 얘기는 별로 안 보이고 계속해서 같은 얘기 반복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감사 수사해서 잘못된 점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에 매달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과거 일들은 역사적 판단에 맡기면 어떻겠습니까? 감사 수사의 방법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한 건 실적 위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건 잡아야 감사 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결론부터 내려놔 놓고 그 결론에 맞추어서 감사 수사하는 경우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책 어떻습니까? 성공할 수도 있지만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잘못됐다고 모두 문제를 삼는다면은 공직자들이 어떻게 새로운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저라도 새로운 일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속으신껏 열심히 일해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공직자 수가 군인 공무원까지 합하면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열심히 신명나게 맡은 바에서 일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시기가 나라가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종 때 집현전 학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 것을 우리가 TV 화면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그 야근하는 그 집현전 학사에게 세종대왕이 수달피를 이렇게 덮여주는 그런 일하는 참으로 지금 봐도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세종 때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습니까? 어떤 학자는 조선의 인재 반은 세종 때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공직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그 성공 여부가 가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먼저 한평군의 얘기입니다. 한평은 인구가 4만도 안 되죠.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나비축제로 정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대한민국에 나비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지천에 깔려 있는 게 나비인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나비를 팔아서 한평을 발전시켰습니다. 나비 보려고 한평으로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나비 서울에서 한평까지 가려고 하면 아마 4시간은 걸립니다. 4시간 걸려서 나비 보려고 서울에서 한평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이러한 나비 효과는 한평의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였습니다. 한평의 나비 효과는 금액으로 하면은 연간 수천억이 된다고 합니다. 앞서가는 한 공직자의 아이디어가 한평의 역사를 바꿔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의 예를 또 하나 들겠습니다. 문경은 인구 10만도 안 되는 중소도시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세계 5대 메이저 대회 하나인 세계 군인체육대회를 문경에 유치했습니다. 그때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인구 10만도 안 되는 소도시에서 어떻게 감히 이런 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까? 처음 이 대회 유치에 나섰을 때 한국을 잘하는 외국인들조차도 문경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서울 쪽이냐? 부산 쪽이냐? 대구냐? 그때 관계관들한테 문경을 설명할 때 세계 지도에도 나오지 않으니까 문경의 지명을 설명하는데 3분, 4분이 걸렸습니다. 또 인구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 처음에 8만이라고 하니까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혹시 영자 하나 빠진 거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8만도 안 되는 도시에서 그 큰 대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은 거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세계 군인 체육대회는 4년마다 열리는 군인 올림픽입니다. 참가국 수가 130국이 넘습니다. 선수단 규모도 10,000명이 넘습니다. 이 대회는 하계 동계올림픽,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함께 종합 스포츠 대회로는 세계 5대 메이저 대회 안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이 대회를 개최한 도시만 하더라도 몇백만이 되는 큰 도시입니다. 이태리 로마라든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도시였습니다. 인구 10만도 안 되는 도시에서 이 대회를 유치한 것은 문경이 처음입니다. 그때 국방부, 문체부, 심지어는 경북도청 관계관들조차도 안 된다고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경시만 우직스럽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생면부지 세계군인체육연맹 시즘이라고 영어로 얘기합니다. 지금 브뤼셀에 본부가 있는데 브뤼셀 사무국을 찾아갔습니다. 다짜고짜 회장을 만났고 또 사무총장도 만났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상대방을 끝까지 설득하고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몸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 터키와 같은 경쟁국을 제치고 대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대회 개최 후 외국 전지훈련팀이 끊임없이 문경을 찾고 있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상무부대라고 하죠. 상무부대 문경 유치와 함께 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 유치는 문경을 국제스포츠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폐강도시 문경을 스포츠 메카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된다는 한 공직자의 고집스러운 집념의 승리였습니다. 다음으로 횡성한우 얘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오후에입니다. 2호선 전철을 탔는데 그때 어떤 분이 올라와서 승객들에게 조그마한 팜프렛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 별 관심 없이 무슨 상업 광고지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후 그분이 중간에 가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횡성 축협조합장입니다. 그동안 횡성한우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현직 축협조합장이 서울의 지하철에서 팜프렛을 돌리며 홍보를 한 것입니다. 참으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왜 횡성한우가 유명한지를 알았습니다. 3개 지역의 성공 사례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전해줍니다.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와 앞선 생각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내용 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100만 공무원이 나설 때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늘 국가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앞장서서 슬기롭게 대처했습니다. 60, 7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도 우리 공직자입니다. IMF 위기 때 나라를 구한 것도 우리 공직자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맡은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 힘을 팍팍 실어주면 어떨까요? 새 정부의 성공 여부, 우리 공직자의 어깨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